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슬과 뉴테크놀로지 권연희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보충자료 그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포스트 코로나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미쳤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포스트 코로나 교육의 변화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현행 온라인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결론에 대해서 한번 결론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 상반기에 여러분들 2월 달부터 거의 지금 반년 넘게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죠. 바로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비드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사회적으로 아주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사회를 네, 여러분들 아마 익숙하신 텀이실 거예요. 비대면 사회로 우리 사회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사회라는 것은요. 비접촉이 강조되는 사회, 그리고 사람들끼리 대면하지 않는 문화를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비대면 사회라는 것 말고도 또 다른 용어로 네, 현재의 사회적 변화를 설명하는 그런 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격 사회, 온택트 소사이어티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원격 사회라는 것은요, 비대면을 대면처럼 할 수 있도록 비대면의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연결 방식을 추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비접촉, 비대면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온라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다양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들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온라인 소통을 가능케 한 것, 그것을 온택트 소사이티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텀으로는요, 온라인 소사이어티 여러분들 원격이라는 텀으로 알고 계시는 것 있죠? 그거하고 동일한 의미로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회적으로는 이런 사회가 비대면 사회, 언택트 소사이어티, 온택트 소사이어티로 변했어요. 우리의 교육의 변화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죠? 제가 좀 여러분들께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요. 최근 이런 신문 헤드라인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Cambridge University, all lectures to be online only until summer of 2021. 이런 기사가 벌써 5월 달에 영국에서는 발표를 했었고요. 2025년까지 AI 융합 교육 전문 교사 5,000명 키운다 라는 기사도 있었고요. 코로나 이후 교육의 미래는 에듀테크가 가져온 세 가지 큰 변화, 이러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수많은 기사들이 교육 관련해서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기사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육의 미래는요, 이렇게 6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육용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이제는. 두 번째, 에듀테크, 에듀케이션 플러스 테크놀로지가 합성된 용어고요. 그걸 에듀테크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에듀테크가 좀 강조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네, 교육의 뉴 노멀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노멀 시대 안에서 학습자 맞춤형 콘텐츠가 제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교사만 학생들을 면대면으로 강의를 했다면 이제는 교사가 AI를 다룰 줄 아는 이 인공지능과 교사와의 결합, 인공지능을 다룰 줄 아는 교사의 역량,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로봇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 말고도 이렇게 교사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 교사들도 개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온라인 학습은 코비드19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0년 4월 9일 온라인 계약이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3월 2일 날 보통 계약하는 걸 생각하신다면 거의 한 달 넘게 뒤로 미루어졌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인 계약이 초등학교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학교별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개별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학교별 활용하고 있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EBS 개발한 EBS 온라인 클래스, 위두랑, 그리고 이학습터,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부나 이런 미디어에서는 온라인 학습이 시작되면 이렇게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많이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네, 여러분들 한번 구글링 해보시면 물론 저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신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학생들은 네, 이러한 모습의 온라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초반부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온라인 학습의 한계점을 조사한 연구가 있나 봤더니 2020년 배영임 시네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첫 번째 온라인 학습 방식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요. 대부분 EBS 학습 클래스 시청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아니면 교사의 녹화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들, 이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요. 선생님들도 너무 급격한 변화를 겪으셨기 때문에 사실 당장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어야 했고, 그래서 급한 대로 EBS에서 탑재해 놓은 그런 동영상들, 그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링크를 많이 걸어 두셨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갈수록 네, 요즘은 거의 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다 모든 그런 주요 과목들, 그거는 이제 교사 선생님들께서, 담임 선생님들께서 녹화 동영상을 이제 미리 제작을 하셔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빨간색 칸 보이시죠? 실시간 화상 수업 강의, 이거는요 퍼센트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15%가 채 되지 않은 그런 숫자로 조사가 되었네요. 그래서 온라인 학습 방식에 있어서는 실시간 화상 수업이 좀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습 불만족 이유를 한번 조사를 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야기했던 것, 소통이 어렵고, 그리고 온라인 학습은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수업 자료가 미흡하다, 뭐 수업이 재미없다, 특히 실습 과목 같은 경우에 대학교에서 실습이 불가한 경우들도 있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온라인 학습 도입 시 그러면 무엇을 고려를 해야 하겠느냐, 그것을 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점들이 지적이 되었네요. 실시간 소통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 에듀테크가 제대로 된 교육을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이 도입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자, 온라인 학습 방법, 온라인 학습 불만족 이유, 온라인 학습 도입 시 고려될 사항, 이 세 가지를 단계적으로 조사했던 이 스터디에서는요, 온라인 학습 방식에 있어서는 대부분 EBS를 활용하거나 교사의 동영상 자료 시청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조사가 되었고요. 불만족 이유, 온라인 학습에 대한 효과성의 부족, 그리고 소통이 부재, 이것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도입 시 고려돼야 될 상황에서는 적절한 기술이 적용되어 학습의 흥미,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마무리 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콘텐츠의 주제는요, 포스트 코로나, 우리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그것을 먼저 한번 짚어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맞아요. 전반적인 언택트, 온택트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졌고요. 자, 그래서 교육은 현행 온라인 수업은 실시간 면대면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효과적인 수업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요,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하나 이야기를 해보니까 에듀테크와 디지털 플랫폼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교사의 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내 수업에 적절하게 갖다 쓸 줄 아는 교사들의 역량 증진이 필요하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그 첫 번째 보조자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 시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런 교육의 뉴노멀 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학습하고 있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바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이 적절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들의 교사 역량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본 수업을 준비해 보려고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